갑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추상도에 대해서 설명이 가기 때문이죠. 자, 추상도 두 개를 제가 파일로 PDF 파일 추상도 두 개를 일단 파일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려도 되잖아. 자, 추상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추상도. 자, 이전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이전에 수업한 것들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몸으로 익히게끔 제가 실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녹화 준비됐습니까? 조 사무엘 씨? 아, 녹화 중이에요? 아, 그럼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자,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 투상도는 정투상도, 특수투상도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투상도예요.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우리 건축에서는 주로 이렇게 평면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계 쪽에서는 평면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약속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배우면 되겠죠. 자, 추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이런 하나의 물체를 시점이라는 거는 보는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보는 방향을 그대로 보이는 방향 그대로를 따서 그리는 게 추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는 투시죠, 투시. 여러분들은 투시를 하는 게 아니라 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투상해서 표현하면 요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분홍색 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분홍색 면만 그려라 하는 게 이제 투상도인 거예요. 투상도. 자, 투시투상이라고 하는데 투시는 어떻게 도면으로는 사용하기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투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투상. 그래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추상하는 선과 꼭지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1대1로 따내는 것. 네, 그래서 투상도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죠. 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평행추상을 해요. 평행추상을. 자, 그러면 물체의 형상은 잘 나타나지만 크기는 달라지므로 도면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물체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므로 이거는 뭡니까 답이? 네, 투지투상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설계에서는 투시투상은 쓰지 않아요. 평행투상을 쓰는 겁니다. 정투상도. 정투상도. 자, 정투상도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투상된 몇 개의 투상도를 조합하는 것을 정투상도라고 해요. 즉, 앞에서 본 모습, 우측에서 본 모습, 좌측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밑에서 본 모습, 이렇게 각각이 바라본 방향대로 추상면을 그려내는 것을 정투상법이라고 하는데, 정투상법으로 그려진 도면을 정투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물체를 정투상법으로 그리게 되면 몇 개의 투상도가 나타날까요? 몇 개의 투상도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바라보는 면이 6개의 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의 투상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6개의 투상도로 그려내는 것이 어떻게? 정투상법이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죠? 자, A.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를 정면도, 정면에서 보고 그린 그림. 자, 정면이라는 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설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설계한 거라서 내가 지금 A를 정면도로 봤지만 예를 들어서 황호진 씨가 나는 B를 정면도로 할 거야 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내가 결정을 정면도로 내렸다 A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A를 정면도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정면도가 되는 거고 내가 이것을 정면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평면도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면도는 어디서 바라본 겁니까? 위에서 바라본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정면도니까 여기는 좌측은 여기가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좌측에서 바라본 것을 좌측면도,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을 우측면도, 자, 밑에서 바라본 모습을 저면도, 자, 뒤에서 본 것을 배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죠. 그래서 정투상법으로 그린 정투상도는 6개의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면도라고도 해요. 육면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용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배면도 용어를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는, 설계자가 결정하는 정면도는 어떤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물체를 바라봤는데 내가 정면도로 결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정면도가 다 제각각이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정면도의 기준은 뭐냐면 물체의 형태,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정면도로 삼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자동차가 가장 형태나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방향이죠. 그럼 여기 이곳을 정면도로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나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거를 정면도로 그리게 되면 나 이거 자동차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요 뒤에서 이쪽에서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는 정면도로 놔야 나는 이해가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틀리진 않지만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왜냐면 그거는 독특한 거잖아. 그죠? 네. 독특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물체의 형태와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을 정면도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니터 있죠? 모니터를 어느 곳으로 정면도로 설정을 해야 이게 모니터다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 바라보는 모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측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을 때 난 이게 모니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특이하죠. 그죠? 그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좋지 않은 정면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면도라는 것은 물체의 형태와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향. 이거는 어떤 형상이구나 라고 딱 인지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정면도로 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투상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육면도를 그려내야 되는데 그 그려내는 방법은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어요. 일각법과 삼각. 자, 여기는 일각법과 삼각법으로 표현하고 일각, 이각, 삼각, 사각으로 결정이 돼 있지만 자, 요거는 굳이 사실은 인식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일각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우리 캐드 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자, 여기는 제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이라고 해요. 1사분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사분면. 그러면 제 2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몇 사분면이에요? 예? 2사분면이에요. 여기는 3사분면이죠? 여기는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좌표의 개념이 들어갈 때 이게 4분면이 들어갑니다. 자, 좌표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자, 여기는 플러스요. 여기는 마이너스죠? 자, 여기는 플러스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기준이 0, 여기가 기준이가 0, 0예요. 기준이 0, 0예요. 자, 여기 요 꼭지점이 제로, x의 좌표가 제로고 y의 좌표값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x의 좌표값, y의 좌표값이 제로, 제로가 바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자, 10 좌표값이 10 제로다. 그러면 10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x축이라고 하고 요거를 y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y축. 요거는 좌표를 결정할 때 x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거고 여기에는 쉼표 다음에는 y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 제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요 x축 선상에 여기쯤 존재하겠죠. 이게 10이라고 하면. 그죠? 표시가 칠판에다가 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 그 여기쯤 존재하겠죠. 그죠? 여기쯤. 여기쯤 존재한다고 그릴게요. 여기가 10 제로고 만약에 10, 5면 어디쯤 존재하겠습니까? 10에 여기 한 5 되면 여기쯤 존재하겠죠. 그죠? 네. 여기쯤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그죠?
반대로 한 여기쯤 존재하겠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여기쯤 존재하겠네요. 그죠? 여기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읽습니까? 마이너스 10,5라고 읽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같은 좌표값이라고 할 때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0,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좌표에 이용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패드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일각법과 삼각법. 먼저 일각법. 일각법은 사람이 눈이 앞에서 바라보죠. 그죠? 그럼 물체는 여기 있죠. 그죠? 자, 눈, 물체, 투상도. 여기 보이죠? 눈, 물체, 투상도. 그러면 정면도가 물체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리는 게 일각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일각법.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요렇게. 자, 눈, 물체, 투상도로 그리는 투상도는 무슨 각법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객관식으로 일각법은 삼각법은 어떻게 배치를 한다. 쭉 나열형으로 설명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1각법은 눈, 투상도, 물체로 그리는 것이 일각법이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설명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 물체, 투상도 요건 암기하셔야 돼.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물체를 바라보고 나는 분명히 여기 앞에 요 모습을 봤는데 투상도는 어떻게 그립니까? 물체 뒤에다 그리죠? 그거를 일각법이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면도는 어떻게 됩니까? 눈 바라봤죠? 여기를 바라봤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그리는 거죠? 이게 평면도란 얘기입니다. 또 여기를 바라봤죠? 여기는 우측이죠. 그죠? 자, 물체 그렸죠? 우측면도가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좌측면도 그 이쪽에 오겠죠? 그래서 일각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아요. 이거는 유럽이나 일본 애들이 써. 유럽이나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하고 거래하는 회사는 일본 도면을 받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삼각법으로 해독을 하게 되면 형상이 아예 달라지죠. 형상이 아예. 일본 애들은 일각법을 쓰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래하는 회사에서는 일각법을 그 회사도 쓰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일각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각법,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자, 눈을 바라봤을 때 앞에서 본 모습을 그냥 어떻게 투상면을 그리고 물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눈, 투상면, 바로 물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삼각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래서 투상면 뒤에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모습을 그냥 내가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쓴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우리 조 사무엘씨는 끊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녹화해 주세요. 그건 뭐야? 예.
자, 제3각법에 대한 투상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겁니다. 쓰는 거라서. 자, 눈이 있고 투상면이 있는 거예요. 투상도 물체가 있어서 여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앞에서 본 모습, 요거를 이제 정면도, 위에서 보는 건 평면도, 우측면도는 우측면도, 밑에서 본 거는 어떻게 이제 저면도가 되겠죠. 저면도. 좌측에서 본 건 좌측면. 뭐야? 이것도 갑자기 이거 쓰려니까 이상한데. 좌측에서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건 좌측면도. 에이씨, 못 쓰겠다.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쪽에서 보는 거는 이쪽에서 보는 건 좌측면도입니다. 좌측면도. 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삼각법인 겁니다. 삼각법. 자, 그러면 이제 일각법은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접어두고 우리는 이제 삼각법을 쓸 거니까 삼각법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밑에 보면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등은 삼각법을, 독일은 유럽이죠.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건 뭐 혼용하고 있다는데 주로 일각법 씁니다. 자, 그러면은 평면도와 정면도 각각 육면도는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 배치. 각각의 배치. 자, 우리 이제 사각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사각 박스. 사각 박스는 자, 위에서 보면 무슨 원래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도면으로 표시할 때는 요거를 이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윗면에 이거를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여기에 기존에 붙어 있던 거를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당긴다. 그다음에 배면도는 뒤에서 본 모습이죠. 원래는 어떻게 우측면도가 여기 붙고 배면도는 이렇게 싸져가지고 뒤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띄어서 이렇게 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뗐을 때의 본 모습. 근데 실제로 본 모습은 뒤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면도도 마찬가지고 밑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좌측면도도 이렇게 떼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박스를 생각하세요. 박스. 이거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박스를 각각 뜯어서 이렇게 하나로 펼치는 전개도 형태로 도면을 배치하는 게 삼각법이다. 물론 일각법도 마찬가지지만 일각법은 개념만 이해하시고 이게 삼각법은 이렇게 박스를 뜯어내는 것이다. 그래, 따라서 정면도의 배치는 내가 그렸으면 정면도 도면에 배치죠. 이제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우측면도, 좌측에 좌측면도, 그 다음에 위에는 평면도죠. 위에는 이렇게 평면도가 나타나지는 거고 밑에는 저면도죠. 그죠? 저면도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배면도 뒷면이죠. 그죠? 뒷면도는 우측면도 옆에다가 배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상을 투상을 해서 육면도를 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배치해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바라본 모습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특수투상도. 자, 특수투상도는 한마디로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지금 우리 육면도는 단순히 2D로 보여주는 거죠. 2D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 특수투상도는 말 그대로 2.5D? 3D는 아니고 2.5D 형태로 2D지만 3D를 가장한 2D예요. 3D를 가장한 2D. 입체적으로 보여줄 때 특수투상도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2D라는 얘기는 결국은 두 면이 바라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세 면의 형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종류는 뭐 축축투상도, 사투상도, 투시투상도로 나누어진다. 축축투상도, 사투상도, 투시투상도로 나누어진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같은 거로 나눌 수 있죠. 특수투상도는 축축투상도, 사투상도, 투시투상도로 나누어진다라는 명제하에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뭐 다른 설명 쭉 또 해놓고 이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특수투상도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축축, 사투, 투시 이렇게 투상도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축축투상도 중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각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나는 물체의 모서리를 세 축으로 하여 그린 투상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도. 자, 등각이라는 의미는 같을 등자, 각도 할 때 각자죠. 각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같다는 의미예요. 어떤 각도가 같느냐, 이렇게 바닥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등각투상도는 어떻게 요 벌어지는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30도. 여기서 만나는 모서리는 120도. 그래서 등각이란 말은 사실은 어떻게 요 각도들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체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 볼 때 등각투상도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답안지에 등각투상도로 배치를 해야 된다. 실제 시험 때도. 자, 그러면 부등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부등각. 부등각은 말 그대로 얘가 같지 않은 거죠. 부등각 아닐 뿐 같은 각도가 아니다. 각도가 다 다르다. 그럼 부등각. 여기는 잘 쓰이지 않아요. 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넣습니다.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래에 설명한 것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놔서 등각투상도는 정면, 평면, 측면을 하나의 투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린 도법이다. 이렇게 하나 설명하고, 부등각투상도는 수평선과 두 개의 축선이 이루는 각을 서로 다르게 그린 것이다. 혹은 부등각투상도에서 수평선과 이루는 이거를 쭉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아주 이상한 놈이 문제를 내면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1 뭐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인간은 별로 없는데, 그죠? 이거는 평가 출제자가 나 요거는 반드시 틀리게 할 거야 라는 의도를 갖고 낸 문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등각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같은 등자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산업기사 수준에서의 문제는 요 용어에 대한 실질적으로 설명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꽈서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정면 요거 첫 번째 줄 요 정도에서 좀 설명이 되고 두 번째 것도 요 정도에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서로 다르게 그린 게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4분의 3, 2분의 1로 줄여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공부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나는 세세하게 나는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굳이 뭐 거의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점 맞을 게 아닐 거면. 자, 그 다음에 사투상도. 사란 의미는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는 죽여버리고 어디가 죽어졌어요? 한쪽이 죽었죠. 각도가. 그죠? 한쪽 각도를 죽여버린 게 사투상도입니다. 한쪽만 30도든지 45도든지 60도든지 한쪽 각도만 생성이 되게끔 3D처럼 보여주게 하는 게 사투상도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경사지게 투상한다. 한쪽으로. 양쪽으로 경사가 지는데 같은 각도다. 그러면은 등각투상도. 자, 양쪽으로 경사지게 투상하는데 양쪽 각도가 다르다. 그럼 부등각투상도. 한쪽만 각도가 있다. 그러면 사투상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시투상도. 투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투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계는 별 쓰이지 않겠죠. 그래서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보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물체의 앞뒤에 화면을 놓고 시점에서 물체를 본 시선이 화면과 만나는 각 점을 연결을 한다. 뭐 각 점을 연결을 한다. 뭐 화면과 만나는 뭐 이런 거를 포인트만 해서 이런 게 투시투상 도구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연결하시오. 요건 뭡니까? 투시투상. 네, 투시투상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거는 평행투상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요거는 답이 뭐죠? 뭡니까? 네, 삼각법.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주는 문제죠. 아닙니까?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자, 요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거지. 자, 입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각각 120도 이루는 축을 기준으로 뭡니까 이거는? 등각투상. 이건 뭡니까? 뭐 사투상을 보겠지. 자,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투상이란 게 뭔지, 투상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투상도라는 게 뭔지, 특수투상도라는 게 뭔지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설명을 읽어둬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아래
정투상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1번, 뭐 2번, 3번 해놓고 4번 해서 뭐 입체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골라내는 건 약간 좀 까다로운 거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투상도까지 했죠. 그럼 이제 주투상도 자, 정투상법에 의한 주투상도를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복습 차원입니다. 자, 주투상도. 한번 요거 넘어가고. 자, 주투상도의 정의. 자, 주투상도라는 개념은 자, 요거를 읽어보면 굉장히 주투상도는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 좀 개념이 큰 개념이다. 주투상도라는 개념은 큰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세 가지다. 큰 개념 첫 번째는 물체의 형상 및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면도를 주투상도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상을 할 때 정면도의 배치 기준이 물체의 형상 및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면도 자체만으로도 주투상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면도와 정면도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투상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각형의 형상을 내가 바라봤을 때 정면도만으로도 내가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인지 알겠어 라고 했을 때 정면도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알겠어. 굳이 예를 들어 봅시다. 형태는 이런 원 기둥이에요. 원 기둥이야. 자, 그런데 이 원 기둥을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치수를 뭐 10에 높이는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죠? 또 여기 치수를 뭐 파이 10파이짜리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형상인지 알죠? 네. 그러면 굳이 우측면도 평면도 그릴 필요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어떤 형상인지 꼭 반드시 내가 이거를 알려면 정면도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면 정면도만, 아니다 평면도까지는 그려야 된다. 그러면 평면도까지 두 개만 단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파악이 된다. 그러면 두 개만 그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떻게 주투상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투상도까지, 그죠? 하나만 그리면 하나만 그려도 요건 주투상도가 되는 거고, 나는 우측면도까지는 그려야지 이게 뭔지 알겠어 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주투상도가 된다는 얘기고, 아니다 나는 세 개까지는 그려야 안다 그러면 세 개가 주투상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 또 세 번째 개념은 우리가 육면도 있죠. 육면도를 전체를 다 합통틀어서 주투상도라고 한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육면도도 주투상도이고 정면도 자체도 주투상도이고 꼭 정면도와 꼭 필요한 다른 투상도까지만 포함한 거를 주투상도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약간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투상도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 큰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주투상도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딱 나열하고 나머지 뭐 4번은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예를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세 가지를 주투상도라고 한다.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와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가 주투상도가 아닌 이유가 뭐죠? 세 개가 아니어도 두 개만 가지고 혹은 하나만 있어도 형상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평면도, 우측면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주투상도가 아닌 거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주투상도 이게 세 가지 개념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지금 무슨 각법으로 지금 그린 겁니까? 네? 네, 삼각법으로 그린 거죠. 삼각법. 그래서 여러분들 투상할 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리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투상을 좀 많이 할 텐데 도형이 이런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럼 당연히 정면도 이쪽에서 바라본 거겠죠? 그럼 정면도나 바라봤을 때 요것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면도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리는 거고 자 좌측면도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요게 사각형이 크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게 라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어떻게 그려? 수문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수문선은 파선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파선. 그래서 이렇게 파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파선. 자, 우측면도 볼까요? 자, 우측은 이렇게서 바라본 거죠? 그럼 어떻게? 요 라인이 보이겠고, 요 라인이 보이겠고, 요 라인도 보이겠죠? 그죠? 대신에 요 라인이 어떻게? 우측에서 바라볼 때는 직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면도 어떻게? 요게 요렇게 펼쳐지는 거죠? 네, 펼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이쪽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반대 거꾸로 그리는 사람이 많아. 헷갈려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전개하는 것만 연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면도를 보면 당연히 밑에서 보면 여기 사각형만 보이겠죠. 네.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요 라인과 요 라인 존재하죠.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어떻게 은선으로 표시한다. 이해됩니까? 그다음에 평면도 마찬가지죠. 다 보이는 라인 다 그리는 거죠. 요렇게 투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제 도면을 주면 요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투상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주투상도. 자, 정면도는 그림처럼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면을 선택한다. 자, 이 형상의 기능과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굴까요? 설계자죠, 설계자. 설계자 잘 알아, 설계자. 그래서 설계자는 이 제품의 기능과 특징이 이쪽으로 놓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면도인 겁니다. 그 의미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그다음에 기능도 나타내는 거죠. 기능. 자, 뭐 이러한 부품이 뭐 어떻게 어디서 내가 나타내야 가장 잘 효과적으로 나타낼까라고 하는 게 정면도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이 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선반에서 가공한 것들, 선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선반. 선반은 영어로 LA라고 하는데 LATHE라고 합니다. 선반. 선반은 주로 원형 가공물을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원형 가공물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열어서 자, 선반 해볼게요. 선반. 너무 느리네. 아, 선반이라고 하면 이 선반이 줄여야지. 자, 범용 선반을 합시다. 범용 선반. 자, 요런 게 선반이라고 해요. 선반. 자, 선반. 자, 선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원형 공작물을 가공할 때 쓰이는 건데, 요걸 한번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해 보죠. 자, 요게 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척. 공작물을 여기다 물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일시 중지하고, 지금 원형 공작물이 오죠. 원형 공작물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트가 보이죠? 볼트 구멍이. 여기다가 렌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조여주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조여주는 거를 연동척이라고 해요. 연동척. 하나만 조여주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그래서 연동척이라고 하고, 이것만 조인 하나 지금 이거 연동척이에요. 때로는 여기 위에 각각이 있어요. 볼트구멍이. 그러면 이걸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조이고 여기도 조이고 여기도 조여야 동시에 조여지겠죠. 요거를 단동척이라고 해요. 단동. 각자 움직인다. 연동은 하나만 조이면 연동돼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연동척, 단동척이라고 불려져요. 지금은 연동척이겠네요. 연동척이 돼야 하나가 쪼이면 동시에 짝 돼서 중심이 잡히겠죠. 단동척은 여기도 중심 잡아야 되고 여기도 중심.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선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단동이었는데 지금은 다 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회사 따라서 설비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단동척 쓰는 회사도 있겠죠. 이렇게 범용 선반, 이렇게 원형 공작물을 이렇게 물려서 지금 동시에 움직이죠? 네, 연동척이라는 얘기예요. 연동척. 그래서 원형 공작물을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요거는 사실은 뭐 심압대라고 하는데 이쪽은 심압대라고 해서 공작물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면서 무슨 처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구인데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자, 바이트가 공작물이 회전을 해서 바이트는 갖다만 대는데 요거는 이제 공구대라고 하고 공구대에서 공구를 물려서 갖다 대면 회전에 의해서 절삭이 되는 요 기계를 선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반. 이렇게 절삭이 됩니다. 이렇게 선반이 원형 공작물을 가공할 때 주로 쓰이는 건데 끄면 인터넷이 나중에 좀 느려지니까. 자, 이게 선반입니다. 선반인데 공작물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척에 물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선반 가공에 대한 도면은 물리는 쪽이 왼쪽에다가 척에다가 놓는다는 가정하에 도면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도면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아이고 이거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틀린 도면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반드시 물리는 쪽이 왼쪽. 그러니까 좀 큰 쪽을 물려야 되겠죠. 여기를 가공해야 되니까. 반드시 왼쪽에다가 물려서 도면을 그리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실수해요. 까꿀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감점입니다. 감점. 감점 당해요.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주투상도는 당연히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작물을.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주투상도 배치를 이렇게 배치를 하라는 얘기. 지금 이것도 틀렸죠, 사실은. 그죠? 여기 틀렸습니까? 자, 물리는 쪽이 여기 외경이죠. 그죠? 왼쪽이죠. 그죠? 그럼 가공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건 단면이죠. 그죠? 단면. 한마디로 이거는 축이 되는 거고 요건 축이라고 샤프트라고 하죠. 축이 되는 거고 요거는 구멍이죠. 구멍. 그죠? 이건 구멍을 이렇게 가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멍 가공은 축하고는 다르게 어차피 가공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배치를 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축에 대해서는 잘 배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투상도.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게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잘 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거를 정면도, 요거는 우측면도, 요거는 평면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면도. 자, 요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또 나오죠. 정면도를 보충하는 다른 주투상도는 되도록 작게 한다는 얘기는 필요 없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면도만으로 나타내기 충분한 경우 다른 주투상도는 그리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투상이 된다면 하나만 그려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투상이 된다면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자, 주투상도는 꼭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측면도를 그려야 하나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정면도 대신 평면도를 기준으로 정면도와 측면도를 전개하면 그림처럼 배치 상태가 좋아지며 지면을 절약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쓰지 않아요. 항상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일반적으로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측면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꼭 그렇진 않지만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와 측면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도면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표시하기가 난해할 때 최소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정면도 기준으로. 자, 특히 원형 물체 한 개의 두상도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투상이 된다면 하나만 그리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그냥 사각형인데 예를 들어서 요 앞에 30 앞에 사각형이 있죠. 요 사각형은 어떻게? 요 치수는 정사각형이란 뜻이에요. 야, 이 높이도 30이지만 요 폭 있죠, 폭. 그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폭도 30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평면도나 우측면도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치수로서 표현이 다 된다면 굳이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자, 이 두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두께라는 것도 이거 thick라고 해요. thickness라고 하는데 thick, T-H-I-C-K 이 두께라는 뜻이죠. 두께가 0.1라는 거를 내가 별도로 표시를 해주면 굳이 어떻게 다른 투상도는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도면에 다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면 굳이 여러 개 그릴 필요가 없다. 자, 회전형, 대칭형 등의 간단한 물체는 정면도에 하나의 주투상도를 첨부하여 두 개의 주투상도를 표시를 한다.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치수로서 하나로만 해도 되죠. 그죠? 치수로서 하나로 표현해도 되는데 우측면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야. 내가 원이라는 거를 저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설계자의 어떤 의도가 있을 때, 그죠? 의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우측면도로 그려준다. 혹은 뭐 좌측면도를 그려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설계자가. 왜냐면 어떻게 요 안에 있는 은선으로 처리된 부분 있죠? 요거를 외형선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를 더 그려준다. 왜냐면 은선만 있으면은 도면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외형선으로 하나 내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추가적으로 하나 그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기준으로 요게 대칭이죠.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할 때 필요한 것들,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물체인 경우에는 최소한 적어도 3면도는 그려서 주투상도로 표시한다. 복잡한 것일 때는 투상이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정면도든 평면도든 측면도 어떤 측면도든 혹은 저면도일 수도 있어요. 3개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서 투상에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게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면도일 수도 있는 거고 3개 정도는 해준다. 자, 그럼 주투상도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만 있으면 여러 가지의 도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 가지의 도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우측면도 하나라도 달아주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보이죠? 왜냐면
이런 형상일 때도 평면도와 정면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형상일 때도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럴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어떻게 삼면도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투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4번이죠, 그죠? 4번. 요거는 뭐겠습니까? 자, 1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2번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건 통상 1번이 정면도로 많이 하죠. 네. 자, 이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꼭 하시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원형 물체 지름 표시할 때는 이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치수. 이렇게, 이렇게 파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파이. 이건 지름이다, 원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일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치수 앞에다 이렇게 정사각형 표시해 주는 거고, 두께는 T, 기호를 T를 기입하는 겁니다. 자, 투상도까지 이제 했고, 자, 그러면 이제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을 했으니, 자, 요거는, 자,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 제가 또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투상도를 그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못하겠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투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선의 종류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음. 요 도형을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이거 요게 정면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우측 면도고, 이게 평면도가 될 겁니다. 자, 정면도는 어떻게, 요 라인은, 요 라인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될 겁니다. 요 원은 반원이죠.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와서, 자, 요 라인은 어떻게, 요 파란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보이는 라인이 요 라인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이죠, 원. 그죠? 자, 원이 요 두 개가 있죠? 완전한 원이 있고, 반원이 있네요. 그죠? 자, 원은 뭐를 그려줘야 된다고요? 센터선, 중심선을 그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반원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외곽 원호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은 이게 반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이 있으면, 자, 이 원 끝에서 3mm 정도 해서 올라가서 중심선을 이렇게 좀 삐뚤은데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원 끝에서는 3mm 정도. 근데 원이 굉장히 크다.
3mm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원이 굉장히 크면 3mm는 굉장히 작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비율에 맞춰서 좀 크게 키워줘도 됩니다. 하여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튀어나왔구나 하는 정도로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하나밖에 없을 때 여기 조금만 튀어나왔죠? 튀어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는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라인으로 보이겠죠? 우측을 봤을 때, 그죠? 우측으로 보이는 거고, 요 원은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선으로 사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은선으로 이렇게 은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중심선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원이기 때문에 중심선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이 곧 요 파란색 라인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음선으로 그려주고, 자, 요건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일 때는 요 원 기둥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겠죠? 나머지는 요 따라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은선으로 그리고 중심선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원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원은 일단 중심선이 그려야 되고 안 보이는 거는 은선으로 그린다. 자, 수문선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을 때의 선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의 선. 이 그림은 우측면도 은선 끝부분. 자, 구교성 씨 질문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요 부분을 이해를 못했나 봐요. 요 부분. 자, 단면을 여기를 자르게 되면, 단면 잘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를. 딱 자르면, 자, 이 원은 선이 보이는 게 요렇게 보일 거예요. 종이컵 한번 잘라보세요. 종이컵을 요렇게 잘랐다 치면,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원이 요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추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랐다는 것을 가상만 할 뿐이지, 그죠? 라인만 있다는 존재만 알고, 라인의 존재는 있지만 실제로 우측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죠? 그럴 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은선으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은선. 은선으로. 여기 극한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잘랐을 때 보이는 라인.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란 얘기입니다. 구구정 씨 어떻게 이해됐나요? 네. 자, 은선은 보이지 않을 때의 선. 자, 그림만 보면, 여기만 설명을 합시다. 여기가 이제 드릴 구멍인데, 드릴. 드릴. 한번 쳐보죠, 또. 드릴이라는 용어. 드릴. 자, 드릴은, 자, 요런 공구 있죠, 공구. 요런 공구. 딱 드릴만 나와 있는 게 없나? 여기 있네요. 자, 요게 드릴이라는 공구입니다. 요 끝에가 삼각형으로 돼 있죠, 이렇게. 요게 각도가 120도인데, 요걸로 드릴로 구멍을 내면 끝이 이렇게 삼각형이 나게 돼 있어요. 약속입니다, 이것도. 약속. 요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드릴이라는 공구로 구멍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안 보이죠?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선으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은선으로. 이게 다 그런 설명이에요. 자,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 이렇게 파선이 실선에서부터 그려져야 될 때는, 이렇게 사실을 어떻게 띄우면 안 되고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예전에 드라프터로 직접 내가 손으로 그릴 때 얘기죠. 지금 어떻게 CAD에서 바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신경을 쓰지 않고 CAD가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리면 된다.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 CAD에서는 알아서 하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거 어떻게 이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걸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요거는 중심선은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표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예, 일점세선으로 중심선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여기는 윤곽선보다 3mm 더 길게 한다고 했네요. 근데 도형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쁘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죠. 파선을 잘못 그린 것은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넘어가고. 자, 이거 봅시다. 자, 선의 우선순위가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에 보이는 요 라인이겠죠. 그죠? 요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중심선하고 겹쳐지죠? 요거는 외형선이죠? 근데 중심선하고 겹쳐지네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를 그린다? 외형선을 그린다. 여기 보면 실선은 그려져 있죠? 중심선은 1.3선인데 선의 우선순위가 외음절 중파우치라고 했어요. 외형선이 더 먼저죠. 그래서 중심선은 그리지 않는다. 그리지 않는다. 근데 요게 뭐가 삐져나왔네. 그죠? 근데 중심선은 사실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요게 극한선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 치면, 그죠? 이게 이제 원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거 없는 거죠. 이렇게. 내용선을 그려졌을 때, 중심선은 어떻게 3mm 정도 연장해서 그린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 부분은 어떻게? 외형선이 먼저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표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죠? 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는 어떻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럴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아이씨, 에이,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외형선은 중심선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외형선으로. 근데 삐져나왔기 때문에, 중심선 삐져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심이 있다고 원형이에요. 중심선이 있어요. 라고 알려주려면, 여기 바깥에 외형선에서 중심선을 살짝 외형선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여기 가운데는 외형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심선이 있어요. 라고 별도로 알려줘야 돼요. 그게 그 표시입니다. 여기 중간에 사진 약간 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외운절 중파무치에 의해서 선에 겹칠 경우에는
선에 겹칠 경우에는 앞서 있는 선을 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외은절 중파 무친데 자, 무게중심선에 요런 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험에 무게중심선이 안 나오고 해칭선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무게중심 요 란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운절 중파 묻히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면 이 중간에 게 바뀌어 시험 문제에서 사실.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중간 게 바뀌기 때문에. 자, 요런 도형을 따라 그릴 때, 투상을 할 때, 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자, 요거를 정면도로 투상하면 어떻게 직선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 엣지 있죠? 여기 엣지. 요 라인. 요 라인이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요게 우측으로 봤을 때는 요 꺾어지는 거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3위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 위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은 어떻게 요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투상이다. 그래서 투상도의 배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육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본 모습을 정면도, 우측면도, 뭐 좌측면도가 있다. 요 공간 사이사이 띄우는 일정한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보기 편하게끔만 그리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모는 종이니까 뭐 간격 동일하게 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한다. 자, 요건 뭐 선 그리는 거니까, 요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순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순서 그리는 거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순서 이런 건 중요치 않다. 그것도 순서도 중요치 않다. 일정한 간격으로만 그릴 줄 알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추상도를 그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도가 어떤 거냐? 자, 요런 도형을 어떻게 화살표가 정면도로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요 방향을 정면도로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는 종이로 한 칸 아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모는 종이 한 칸을 여기 한 칸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나 혹은 자를 대고 반듯반듯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은선과 외형선과 혹은 중심선만 일단 그리면 되겠죠? 그죠? 선이 겹치면 우선순위에서 의해서 그리시고 제가 이거를 도면을 내가 뿌려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거 첫 번째 장을 그리시고 반드시 육면도를 그릴 때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판에다가 한번 해보죠. 자, 1번 반드시 이렇게 쓰시고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란 얘기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다 띄우시고 그 다음에 또 2번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A4 규격이니까
공간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세요. 네, 활용을 해서 1번부터 8번까지를 먼저 제가 드릴 테니까 자, 다 하신 분은 나한테 여기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직접 나한테 제출을 하시고 제가 해서 채점을 해서 틀린 게 있으면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다시 돌려주면 이거 다시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해서 이게 수정이 안 됐으면 저는 또 다시 체크를 하고 세 번, 네 번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상은 본인 머리 쓰셔야 돼. 네, 누가 코치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이 모는 종이에 의해서 작업하신 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카메라로 찍으셔야 되겠죠? 자, PC에다 여러분 PC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캡처해서 여러분의 카톡 다 깔려 있으니까 카톡에다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 PC에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여기 파일 보내는 것처럼 저한테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 파일명에다가 자, 이름을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이 아마 그림 한 장, 저기 A4 용지 한 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일 거예요. 만약에 세 장을 내가 썼다. 세 장을 썼다. 그러면 세 장을 각각 찍으셔가지고, 세 장을 각각 찍으셔서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로 쫙 돼서 하나로 찍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각각 찍더라도 하나의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이름 붙여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작! 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요거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다 되면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럼 순서대로 제가 채점을 해서 체크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자, 이론한 거는 추상도까지 해서 추상도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상도의 종류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숙지. 그래서 얘가 요거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론, 기계, 설계, 산업, 기사, 이론이라고 해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 놓고 자, 요거는 일단 오늘 배운 거 이론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